들어가는 말, 부모와 자식, 인연의 덧없음.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될까? 내가 늙었을 때 자식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사랑이 영원히 되돌아올까?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가 노년에는 그 보답을 받을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났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부모 자식의 인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너무나 가혹하고 서글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자식을 키우고 손주까지 돌봐주러 간 어머니. 그러나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가족애가 아닌 차가운 무관심과 눈물뿐이었습니다. 제1장 기대와 현실, 차가운 첫 만남. 손주를 돌봐주러 오랜만에 아들 집을 찾았다.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 후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던 아들. 그리고 귀여운 손주까지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다.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온 세월이 길었다. 이제는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고 아들의 집은 또 하나의 새로운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손주를 돌봐주러 오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가방을 쌌다. 아들을 도와주고 며느리와도 더 가까워지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지내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기대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게 언제였던가. 결혼식 날 환하게 웃으며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정말 반가울 거야. 오랜만이니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들이 환한 얼굴로 반겨주겠지?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방은 저쪽이에요. 며느리는 간단한 인사만 남긴 채 다시 소파에 앉았다. 아들은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엄마, 짐 무겁지? 들어갈 방 저기야. 라고 말하며 복도 끝을 가리켰다.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방문을 열었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작고 어두운 밤, 창문 하나 없이 답답한 공기. 구석에 낡은 이불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묵은 먼지 냄새가 났다. 어머니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이 방이 정말 자신을 위해 준비된 곳일까? 창고처럼 쓰던 방을 급하게 치운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결혼 전 아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엄마,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엄마 방도 예쁘게 꾸며 놓을게. 그때의 다정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공간은 그녀를 위한 곳이 아니다. 마치 잠시 머물다 떠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작은 방 한가운데 앉았다. 기대가 컸던 남편. 마음속에 차오르는 서운함도 컸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기로 했다. 며느리와 친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적응해야 할 테니까. 잠시 후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녁 준비됐어요. 어머니, 나와서 드세요.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족과 함께하는 첫 식사였다.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식탁에 앉은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다. 전이는 친구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외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어머니가 도착한 첫날 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을 기대했건만 그녀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다. 어머니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밥을 천천히 식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목구멍으로 넘길 뿐이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들 부부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결혼식 날 행복하게 웃고 있던 아들의 얼굴. 그 웃음 속에는 엄마, 자주 올게요. 라고 약속했던 그 목소리가 담겨 있었는데 지금의 아들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방으로 돌아왔다. 낡은 이불을 펴고 누웠다. 이곳에서 얼마나 더 머물러야 할까? 그녀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는 소리였다.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지? 응, 정말 최고였어.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속이 텅 빈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갔다. 제2장, 밥 한 끼, 식탁에서 사라진 어머니의 자리.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낯선 방, 창문 하나 없는 어둠, 차가운 공기. 이불을 덮었지만 어딘가 서늘한 느낌이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이 어릴 때는 이불을 끌어안고 잠들던 아이였다. 밤중에 기침이라도 하면 걱정이 돼서 밤을 새우며 간호했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렇게 돌보고 지켜주던 아이가 이제는 바로 옆방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서둘러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아들 부부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며느리는 짧게 인사하고 다시 자기 식사를 이어갔다.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었다. 아들 앞에는 갓 구운 계란 프라이, 베이컨,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고 며느리는 샐러드와 과일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컵라면을 꺼내더니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어머니는 라면 드실래요?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다. 컵라면? 어젯밤도 혼자 차가운 반찬을 먹었는데 아침까지 이렇게 대접을 받다니. 마치 자신은 이 가족의 손님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아니다. 그냥 밥 조금만 퍼 먹을게. 어머니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밥그릇조차 없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움직이며 말했다. 엄마, 점심때는 우리 고기 먹으러 갈 건데 엄마도 드실래? 아, 근데 엄마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아들은 며느리를 보며 피식 웃었다. 며느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낫겠죠?
그 순간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가볍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고기는 어디로 갈지, 어떤 메뉴를 시킬지. 마치 어머니는 그 공간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손이 떨렸다. 젓가락을 꽉 쥔 손가락이 희미하게 떨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가 조용히 밥그릇을 꺼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푸는데 그녀의 눈앞으로 어제 가져온 반찬들이 보였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같이 먹으라고 가져온 김치까지. 하지만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냉장고에 넣어두었으니 신경조차 쓰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반찬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자신이 가져온 정성도, 이 집에서의 존재도, 그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고기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할까? 좋아요. 저 카페 가고 싶었는데. 그래, 엄마는 집에 계시고.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시절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자신이 가져온 반찬들을 다시 하나씩 싸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썩어가 달다. 차라리 다시 가져가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서서히 눈물을 삼켰다. 목이 메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식탁에서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가방을 조용히 여며잡았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의 자리는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것을. 제3장, 차가운 밤, 얼어붙은 마음. 밤이 깊었다. 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어머니는 야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몸을 둥글게 웅크려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냄기가 온몸을 감쌌다. 손끝까지 시려왔다. 이불을 끌어당겼지만 따뜻해지지 않았다. 보일러가 꺼진 걸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은 훈훈한 온기가 돌았다. 아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온기도 따뜻했다. 하지만 자신의 방만 유독 한기가 감돌고 있었다. 보일러가 꺼졌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아들의 방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리며 아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왜? 반 주무셨어? 밤이 좀 추워서. 보일러가 꺼졌나 해서. 아들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아, 엄마 방 보일러 고장났어. 며칠 전부터 그랬는데 아직 못 고쳤어. 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며칠 전부터 고장났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너무 춥다.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냥 좀 참고 자, 내일 기사 불러볼게. 그 말만 남긴 채 아들은 다시 문을 닫았다. 조용히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뚝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추위보다 더 서늘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곳에서 자신은 그저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일 뿐인가? 어머니는 조용히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한 겹 더 덮었지만 마음속 냉기는 더 깊이 스며들었다. 과거가 떠올랐다. 어릴 적 아들은 겨울이면 항상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엄마, 나 추워. 그렇게 말하며 품속으로 파고들던 작은 손.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면 아들은 금세 따뜻해졌다. 그러면 엄마는 다시 이불을 덮어주며 말하곤 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엄마가 춥다고 해도 그 아이는 문을 닫아버렸다. 어머니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나올 것 같았지만 참기로 했다. 눈물이 얼어붙을 것 같았으니까. 멀리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 부부가 돌아온 것이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오늘 진짜 맛있었어. 우리 다음에도 거기 가자. 밝고 즐거운 목소리. 하지만 그 속에 어머니는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방에 있는지도 잊은 것 같았다. 이불 속에서 몸을 더 깊이 웅크렸다. 마치 자신을 숨기듯이, 아니, 애초에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숨길 필요조차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몸도 마음도 모두 얼어붙은 채로. 제사장, 어머니의 복수, 마지막 선택.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조용히 관문을 열었다. 아들 부부는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었고 따뜻한 닭과 국, 갓 구운 계란 프라이. 그들의 하루는 평온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았다. 아들은 무심하게 물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실 거야? 그 말에 어머니는 순간 가만히 식탁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아들은 그저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겠지만 그 말이 일만이 깊이 박혔다. 오늘 나 그냥 집에 가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의 젓가락이 멈췄다. 며느리는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아니, 왜 갑자기요? 더 계시다 가시지. 그래, 아직 손주도 많이 못 봤잖아. 그제야 어머니는 알았다. 그들의 걱정 속에는 자신을 향한 애정이 아니라 그저 손주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니야, 가야 할 것 같다. 어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져온 옷까지는 그대로였고 정성껏 써왔던 반찬도 손 하나 대지 않은 채였다. 하나둘 다시 가방에 넣었다. 식탁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가신다니까 좀 당황스럽네. 뭐, 어머님도 혼자 계시면 심심하셨나 보지? 그래도 손주는 좀 더 가지고 가시지.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문득 모든 미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방을 정리하고 조용히 나와 가방을 들었다.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너무 서운하게 가지 말고 다음에 또 오셔. 그 말에 어머니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이 있을까? 아니, 이제는 없을 것이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집안은 여전히 평온했고 아들 부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제야 어머니는 알았다.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제5장 부모 자식 끝나지 않는 인연. 기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손을 모았다. 차참이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곤해 보였고 어딘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들의 집을 떠나온 지 며칠이 지났다. 그 사이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들도 바빴을 것이고 어머니도 연락할 마음이 없었다. 조용한 것이 오히려 편안했다. 보육원방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이야. 그동안 어머니는 아들 곁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손주를 돌봐주고 아들의 가정을 챙기고 그러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살아야 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만 하며 살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로서 살아야 할 때였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편해질 때쯤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잘 지내? 요즘 연락이 없네? 그 순간 어머니는 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연락을 하다니. 하지만 서운하지도 않았다. 그냥 단단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어머니는 문득 기차 안에서 바라보았던 풍경을 떠올렸다. 흘러가는 구름, 흔들리는 나무,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손을 천천히 가슴 위에 올렸다. 이제는 그 누구의 기대에도 누비지 않기로 했다.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좀 쉬려고 해. 아들은 순간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가 편하면 됐어.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창가를 스치고 있었다.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에는 끝이 있다. 하지만 그 끝이 반드시 슬픔일 필요는 없다. 어머니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된 것만 같았다. 이 이야기 속 어머니의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참으로 깊지만 때로는 놓아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